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오른 것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금리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됐고요. 이는 미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주었었던 기술주들도 간밤에는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증시 분위기 좋지 않았고 그중에 가장 큰 타격을 이미 받아왔었던 곳이 바로 국내 증시 코스피입니다.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이 올해 7번 금리 인하는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점점 더 식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3대 지수부터 오늘 국내 시장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나스닥은 0.59%, S&P 500 지수 0.5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좀 미미한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양시장이 2% 안팎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0.56%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이 강합니다. 오늘 엔젤 산업 위주로 강세 보여지면서 1.70%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의 주도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를 만한 종목들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 조합 공략주까지 저희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죠.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멘토님 방송 때뿐만 아니라 장중 실시간으로 도움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활기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죠.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특히나 좀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답답하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되돌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아무래도 조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단계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북한까지 합세를 했고 그리고 뭐 대만 총선 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가 더욱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일본은 네. 계속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일본은 내수 경제가 좋습니다. 맞아요. 네, 내수 경제가 좋고 물론 이제 뭐 지금 일본이 제로 금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네 나라에서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경제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중동 리스크 그리고 북한이 또 도발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관련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국에 거의 40% 이상 수출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나 경제적으로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아니 미국은 도대체 왜 저래요? 네. 당연히 미국은 중국 없어도 아이폰만 팔아도 먹고 살고 튼튼한 특히나 또 국가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이번에 시가총액 1위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에 우리 수출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어제 소매 판매라던가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잘 나왔던 게 네. 바로 이게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조금 뭐 3월 이후에 늦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증시는 그나마 조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정도 가격을 버텨주는 정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네. 큰 타격은 없었다. 근데 네. 국내 증시는 어제 굉장히 좀 크게 그렇죠. 하락을 했었으니까 네. 우리는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내수 경기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불안정성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까지의 하락은 그냥 잠깐의 조정이나 눌림 정도로 털어내고 오늘 다시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이런 불안정성 속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시장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이거 참 매번 하는 얘기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테마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뭔가 신규로 뭘 하시겠다 하시면은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하락장이건 뭐건 간에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막 이런 날에도 시장이 빠지는 거나 이렇게 하는 날에도 양봉이 나오거나 수급이 쏠리면은 그쪽에 아무래도 따라 들어가시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뭐 단타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네. 만약에 좀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주식들을 위주로 한다 하시면은 사실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빠지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관망을 하면서 대응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만 하자라는 네.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은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2차 전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가격은 계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그나마 어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60만 원 이탈이 어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본다면 코스피 이전 상장과 맞물려서 좀 좋은 기회,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저점 매수 신호탄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안 왔나요? 2차 전지 저는 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이런, 아직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엔소라고 삼성 SDI라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업체가 이미 지금 뭐 힘을 거의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심의 악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LNF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일본 미쯔비시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흑연 사업이에요. 응급제 관련 사업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선방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은 LNF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지금 1위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말고요. 이제 LFP나 하이니켈 말고 앞으로 배터리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F가 그러한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에코프로 빠지기 전부터 LNF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과대납 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도 있을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MOU 체결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는다면 LNF다. 굳이 지금 네.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을 담아 본다면 LNF가 그나마 낫겠다 이 말씀이신 그나마 거고. 이제 에코프로 형제보다는 네. 에코프로 형제는 지금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머티가 네. 계속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기 네네.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급이 글로 다 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코프로 멋진 네,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지금 뭐 이제 만약에 좀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2차 전지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LNF가 낫지 않나 에코프로보다는. 근데 이것도 시간은 좀 걸릴까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게 갑자기 급등 나오거나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LNF가 최근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횡보, 박스를 얼마나 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 흐름이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를 제대로 해준다고 한다면 강하게 상승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원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양극재 그리고 이런 전기차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가격 인하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데 네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타개를 하려면은 그 타개를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라도 조금 본다 하시면은 네. LNF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싶은데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오랫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매수 신호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LNF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의 시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주호 멘토님의 좋은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도 좋고 또 반도체로도 수익률을 너무 잘 챙겨주고 계시는 분인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면 지금 바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후반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강세 테마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 기분 좋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종목만 해도 무려 1,80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요즘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오늘은 1,0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매도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혼조세를 보인 채 거래하고 있고요. 특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매수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테마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주인공이었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이 그동안의 주인공이었던 자리를 그대로 비료와 사료 쪽으로 수급을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료와 사료 쪽이 강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특히 누보와
팜스토리와 팜스토리와 같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장 초반부터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은 저출산입니다.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를 앞두고 정치 주요 인사들이 저출산 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라고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부모가 모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제도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출산 휴가가 10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2배나 늘어난 20일까지도 확장되는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 안정 공약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직간접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까지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항공과 저가 항공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이 진에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115%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가 증가했는데 창사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 EU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최종 승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은 바가 있었죠.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역시나 지금 진에어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합병의 수혜주라고 꼽힐 수 있는 티웨이 역시도 5에서 4%대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를 뜯어봤고요. 이제 종목을 한 번씩 살펴볼 차례가 됐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이었죠. 방산 쪽인데요. 오늘도 10%대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 로직스 종합물류 쪽인데 일부 지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네요. 이 에브리봇 로봇 쪽인데요. 이 요즘 이 보픽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CES에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명 LED TV를 공개를 한 바가 있었죠. 지금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인데도 불구하고 8%대 넘는 조정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역시도 해운 관련주인데 4%대 넘는 조정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헬로비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LG전자가 북미에 공장을 짓는데 이것이 전기차 쪽이었잖아요. 충전소 쪽인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는 것이 LG헬로비전입니다. 강한 상승 탄력 오늘도 이렇게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멘토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어디서 챙겨 가봐야 될까요?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주들은 기대감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정책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면 단기적으로 오늘 안에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까지는 가져가 봐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들이 더 많이 나와줘서 더 끌고 가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멘토님은 돈 얼마 줘야지 아이 낳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니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게 또 얼마를 줘서 그걸 낳겠다 이게 사실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정책적인 방송은 아니니까 그런 걸 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도대체 종목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때는요. 이게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부에서 저렇게 뭐 출산 장려 정책을 하거나 네. 뭐 이제 엔제 산업 이런 것들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출산율이 막 올라가지 않거든요. 갑자기 뭐 육아휴직을 뭐 일수를 10일에서 뭐 한 달로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를 막 출산율이 막 이렇게 막 그럴 것 올라가지 같지 않아요, 않아요. 정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맞냐?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정책이 앞으로 뭐 만들어지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항상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잊을만 하면은 뉴스 나와서 맞아요. 올랐다가 또 빠지고 네. 이게 반복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은 해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총선 때까지는 좀 더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보다 파격적이고 보다 디테일한 뭐 정책 공약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 저점이거든요. 이런 엔젤 산업 관련주들 변동성은 크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눌려 있어서 좀 한 종목 그 중에서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본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뭐를 사도 지금 네. 저는 사실 뭐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사실 거면요. 네. 그러니까 이왕 이쪽을 나는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네. 변동성이 크더라도 거래량이 많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본인만의 취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차트 변동성 자체가 보시면은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과연 뭐 거의 1, 2주 만에 올렸던 걸 다 빼고 다시 갭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좋냐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게 근데 뭐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들어가도 안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시잖아요. 전문가님이시니까. 안전한 건 없습니다. 안전하진 않다. 네, 이쪽은.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하루아침에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 사실 조금 근데 말이 원래 어려운 우리가 거죠. 정책주는 좀 네. 이런 총선이나 뭐 대선 이런 이벤트 앞두고 나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출산 정책은요. 계속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었던 정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심각하니까. 아, 지금 심각하죠. 저출산이 진짜 역대급으로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네. 과거에도 계속 심각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출산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눌렸고 많이 눌렸고 진짜로 이제는 올라갈 때가 아니냐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돌아가면요. 코로나 때도 그때도 출산 얘기 나오면서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다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제로투세븐이라던가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종목군 안에서도 차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입맛에 따라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한테는 이런 단기템만 정말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달라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단기적으로 또 주시는 종목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에서 괜히 또 관심주 소개해 주셨다가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손실 나니까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의 브런치 공략주도 방송에서 아주 튼튼하게 수익을 챙겨갈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매번
매번 수익률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럼 내가 이 다음에 가져갈 종목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실게요. 이 방법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켜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목 너무 잘 소개해 주시고 또 수익률도 많이 챙겨 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 안 하고 기다리시면 많이 아쉬워하시거든요. 수익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 이런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죠. 자, 이조 멘토님이 지금 뭐 플리토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 주셔서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클로에님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매도 예약으로 수익 챙겨갔다고 멘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 플리토 AI 관련주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만한 내용이 우리 갤럭시 24가 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핸드폰에 AI가 탑재가 되어서 13개 국가의 언어로 자동으로 통번역이 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한 또 기대감을 갖게 됐고 시장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신기하다. 앞으로 뭐 여행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반응들인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엄청 뚜렷한 것 같진 않아요. 플리토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 왜 그런지 이유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시간,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네. 목소리를 듣고 AI 폰이 번역을 해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어 관련해서 맞아요, 언어팩 맞아요. 관련해서 플리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좀 매수를 했는데 사실 좀 많이 빠졌었어요. 금, 월, 화, 수까지 빠졌다가 이제 오늘 딱 갤럭시 새벽에 오픈하고 나서 이게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원팩 행사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괜찮다라는 호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니, 장 네. 초반에는 사실 움직임이 뚜렷하게 안 보였었는데 지금 플리토가 아까 전에 12% 정도, 지금 25%. 거의 상한가까지. 네, 육박하는. 오늘 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큰 수익권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뭐 좀 여기서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빠진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저는 뭐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사실 뭐 이게 버티기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 기다려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지금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와. 네, 상한가까지 참 잡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플리토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갤럭시 공개되면서 네. 한번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좀 적중한 게 아니냐인데 사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일주일 걸렸네요. 지금 플리토가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수익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챙겨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증샷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공략주로 또 플리토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이 기업이 이제 통번역을 하는 기업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갤럭시 24 출시가 된다면 관련주로 수익을 챙겨갈 만한 종목이다. 미리 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멘토님. 앞으로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상한가 나왔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그러면 전고점 이제 막 54,400원 전전전 고점이죠. 네. 그 정도까지. 근데 매물대가 좀 그 전에는 있잖아요. 네, 좀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죠. 앞으로 갤럭시 S24의 성적표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런 AI 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플리토 같은 기업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혹시 플리토 말고 또 다른 종목 없나요? 일단 뭐 지금 담아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거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사실 뭐 글쎄요 약간 이런 느낌이셨을 텐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 보실 만한 거는 이제 AI 관련 종목 중에도 아직 덜 오른 것들이 네, 몇 개 네, 또 네.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부품. 부품 관련.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AI 폰 같은 경우는요. 처리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없이 네. 그러니까 인터넷 무선 통신 없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AI 기능을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거에 맞는 부품을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그 거죠. 부품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압을 조절하는 오. 캐패시터 같은 경우, 네. 네, 그런 것들, 그런 부품들, 컨덴서라고 하죠. 우리나라 네. 말로 콘덴서,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오늘 그 가져온 종목이 그래서 그 캐패시터 관련주입니다. 그게 약간 CSR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거는 캐패시터는 말 그대로 콘덴서가 뭐냐면 이 안에서 전압 전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충방전에도 2차 전지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캐패시터가 콘덴서가 들어가는데 전압 콘덴서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 회로 안에 전류가 흘러요. 옛날에 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직렬 건전지 동그란 거 두 개 네네. 연결해갖고 뭐 이렇게 불 들어오고. 네, 불 네.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해보셨을 건데 네. 그게 이제 컨덴서가 스위치 역할도 하지만 전압 전류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차 전지에 사용되면 충방전에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반도체에도 컨덴서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I 폰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전압 전류 조절을 잘 해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콘덴서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도 좀 부각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플리토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값 벌었어요.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다시 한번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또 오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휴대폰 안에 AI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전력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문과생인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잠시 후에 공략주 준비가 되니까 같이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미리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삼성에서 갤럭시 24뿐만 아니라 갤럭시 링이라고 반지처럼 이렇게 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은가 봐요. 네, 어제 무슨 그거 나왔는데 네. 그게 무슨 절대 반지냐. 네. 아니 디자인도 예쁘던데 그냥 네. 그래서 디자인 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여기다 끼면은 여기서 통화를 이렇게 이정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뭐 통화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헬스케어 상품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심장 박동수라던가 건강과 관련된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서 뭔가 보여지지 않겠냐 싶고요. 그 자체에서 만약에 워치처럼 그런 기능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하나씩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갤럭시 링이 굉장히 평이 좋았나 봐요. 네. 그런데 원래 사실 저 스마트 링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미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런 헬스케어 신제품들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보핏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상품들을 로봇과 엮어가지고 지금 저런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국엔 이겁니다. 삼성에서 이제 AI 시대의 포문을 열었고 그거와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실적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 자체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관련 테마들로 좀 테마가 점점 확산이 되게 되면서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갤럭시 링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심박을 측정하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헬스케어나 뭐 의료 AI 쪽으로도 연관이 돼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확산될 테마로 뭐 헬스케어나 의료 AI 쪽은 공략해보는 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AI와 뭔가 연결돼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은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략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있고요. 의료 AI 쪽이 사실 지금 급등한 이후에 좀 많이 눌리고 그 다음 네. 시세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좀 담아봐야 될까요?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담아 보셔도 좋아요. 근데 역시나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종목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어떤 왜냐면 종목이요? 궁금해요. 왜냐면 네. 누구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뭐 셀바스 AI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종목들 많이 눌려서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루닛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네. 루닛이 지금 이제 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7만 원대 가격대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의료 AI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점을 깨면서 가격대가 무너질 것이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 67,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여기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냐. 오늘 또 외국인들이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짜로 도약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이제 S24가 AI 폰, 네. AI 온디바이스 AI 첫 작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여기 말고도 얼마나 더 파생이 될 것이냐 이걸 맞아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기기들이라던가 어쨌든 통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얘기 살짝 했었는데 시가총액 1위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AI 서비스 관련된 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섹터 네. 그리고 AI 제품군들 네. 관련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AMD라던가 네. 엔비디아라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AI 쪽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AI만 보는 게 아니라 AI와 어떠한 산업이 결합해서 거기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이게 얼마나 더 돈을 벌어줄 것이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 주실 거예요 오픈 네, 채팅 안에서? 오늘은 제가 오늘 노란톡방 오신 공략주.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콘덴서 관련주를 한번 오늘 공략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략주 콘덴서 관련주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갤럭시 S24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사실 그냥 뭐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보다 빠르게. 사실 맞잖아요. 미국보다 먼저 맞아요. AI 폰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먼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AI 폰의 시작 그리고 갤럭시 링까지 공개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터넷 없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흔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데이터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끊고도 AI가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접근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다 보고 있죠. 그리고 또 AI 관련주들 다들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자 앞으로 이런 갤럭시 링이라던가 웨어러블 기기들 보핏이라던가 이러한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거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국내 증시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품, 소재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AI 폰이 이제 인기가 있게 되면요.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 갤럭시 S24 효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많이 팔릴 걸로 기대가 돼요. 지금 다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첫 번째 AI 폰인데 이게 과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옴니아가 좀 망했잖아요. 네. 그거 이후에 갤럭시 나오면서 잘 그렇죠. 돼가는 네.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 저는 좀 되게 대충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첫 작품이기 때문에 네.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기능들과 그리고 이 AI 폰들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네. 실제로 필수 부품들 납품 기업들이 저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진짜 공대를 나왔으면 사실 부품도 다 알 텐데 어떤 종목을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갤럭시 S24에 AI가 탑재되어서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만으로도 갤럭시 S24가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감을 지금 상당히 안고 있는 상황이고 반응들도 좋은데요. 그러면 그 부품, 그 핵심적인 부품이 뭐예요? 무슨 부품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쉽게 말해주세요. 스마트폰 안에 전류가 흘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하잖아요. 네. 충전하면 이제 100%가 되고 그 배터리가 달면서 네.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면 발열이 생기잖아요. 네. 그 열 컨트롤하는 게 컨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안 뜨거워지게. 네, 그러니까 안 뜨거워지게는 못 하는데 네. 폭발이 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전압 전류 흐르는 아. 그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컴퓨터 게임 하시거나 스마트폰 게임 하다가 갑자기 먹통되거나 오래 쓰신 분들 이제 네네. 막 갑자기 꺼져요. 꺼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류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발열이 네, 많이 발열이 돼서. 많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캐패시터다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기업이 그걸 네, 그 콘덴서. 부품을 가지고 있는. 네, 콘덴서 기업인 납품을 거죠? 삼성전자에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완전 거의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 있네요. 뭐 거의 지금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주봉인데 코로나 때 많이 한 3배 정도 올랐다가요. 조정을 깊숙하게 또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지금 최근에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딱 그 저점을 끝내고, 그러니까 저점을 끝냈다라는 게 보다는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네. 하방 추세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 하방 추세를 끊어내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정고점. 네. 주봉상으로 지금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지금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디바이스 AI용 콘덴서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이게 네. 콘덴서가 캐패시터라고 하고요. 캐패시터의 역할은 스위치 역할도 하지만 네. 전압전류 조절하고 원래 이게 2차 전지에 쓰이면은 충방전 역할도 도와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AI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제품을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 안정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전력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면 네. 만약에 AI 같은 경우 제품은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필요한 전류가 많고 그러면 배터리가 너무 많이 빨리 닳겠죠. 빨리 네. 닳겠죠. 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한 안정화되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으로 캐패시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콘덴서고 그래서 이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이 당연히 AI 폰 하나 만들 때 콘덴서가 거기에 몇 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휴대폰을 더 이상 바꿀 이유가 없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구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24 이렇게 AI를 탑재하게 되면서 매출 판매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AI가 적절하게 작동이 되려면 이 전류를 관리하는 부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차트도 마음에 들고요. 이 종목은 오늘 매수하면 됩니까? 네, 오늘 제가 들어오시면은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제시. 이거 단기 공략주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좀 뭐 기간 두고서 좀 보려고 해요. 좀 네. 뭐. 아니 뭐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아, 이게 뭐 제가 네. 당전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시세 한번 줄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보내주고 계세요. 갤럭시 S24 관련주 궁금 이렇게 기대됩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공략주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이 종목명을 살짝 들어봤을 때 좀 생소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기업이었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게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종목 받아가시는 거 다 무료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종목 가져가시고 오늘 플리토 상한가 갔는데 저번 방송 공략주였거든요. 오늘같이 여러분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상한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QR코드 찍는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고요. 위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나오는데요. 거기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 좀 확인해 보시고 이 갤럭시 S24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또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기대가 되신다면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요. 팍스경제TV 팍스타그에서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특집 방송 한 번 전해드렸습니다. 2024년 증시 대전망을 알아보는 시간 1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어서 2부가 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전 10시 5분 저희 브런치 이 시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투자 전략 좀 더 꼼꼼히 짚어보고 싶다, 새해 수익 더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 방송도 조승재 대표와 함께 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